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문가들의 수다 유민영입니다. 오늘 4월 둘째 주 금요일이 됐는데요. 이번 금요일은 정말 기분 좋은 주말의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벌써 2080선을 넘어서 2090선까지 바라보는 상황입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정말 기분 좋은 주말의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4월 10일 금요일 이 기분 좋은 주말에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수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이제 저와 함께하실 전문가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SK증권 김민수 부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역시 오늘도 굉장히 공손한 인사 해주셨고요. 네, 이어서 역시 SK증권에서 엄태식 대리님 함께 나오셨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두 분 오늘도 이렇게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또 이제 표정들이 좀 밝으신 것 같아요. 피곤해 보이시죠? 하도 밀려드는 주문과 네. 이 상담에 이렇게 찌들었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보람은 있습니다. 주식 시장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많이 좀 바빠지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분은 안 그러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좀 어떤 분인지 우리 시청자분들도 벌써 아실 것 같은데. 멀리 안 계신 분 한 분은 조금 편하게 계셨을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이렇게 좀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금요일 되니까 이 시간쯤, 되니까 상당히 피로가 몰려오는 그런 한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한 주 고생하셨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저한테 치는 박수입니다. 네. 네. 우리 대림님도 좀 기분 좋지만 좀 피곤한 한 주 보내셨나요? 편하게 지냈고요. 농담입니다. 뭐 굉장히 정신없이 올라가는 주식을 보면서 대부분 많이들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물론 이렇게 뭐 부장님처럼 부장님도 기분이 좋으시고요. 그래서 뭐 특히나 금요일 마지막 주말을 앞두고 이렇게 또 시원하게 올려주면서 이번 주는 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두둑해지는 그런 주말을 맞이하실 것 같습니다. 계절은 안 두둑하세요? 물론 계절은 두둑하시겠죠. 하시겠죠. 네. 특히 이제 증권사 직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가장 요즘 시장에서 핫한 종목이 증권주죠. 네, 그렇죠. 증권주가 또 쭉쭉쭉 올라가다 보니까 또 이럴 때 또 빠질 수 없는 게 증권사 직원들이 혹시나 또 시청자분께서 증권사 직원이 계시다. 혹시 남편분이 증권사 직원이시다. 그러면은 꼭 캐물으십시오. 비자금과 자사주가 있죠. 비자금이네요. 그렇죠. 일종의. 자사주가 있기 때문에 자사주가 이 올라가는 걸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일단 저 양반이 나한테 백 하나 선물할 때가 됐는데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만큼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선물하셨습니까? 아직 기다려야죠. 여기서 벌써 해결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또 숨겨놓고 잘 숨겨놓고 또 잘 간직했다가 집에서 꼭 보시길 바라면서 정조전입니다. 저희 집은 이번 주 정조전입니다. 전화를 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우리 엄대리님께서도 그러면 선물 좀 준비하셔야겠어요. 뭐 일단은 저기 아직 안 팔아서요. 하긴 그렇죠. 팔기 전까지는 내 돈이 아니다. 마음은 이렇게 막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싶고 다른 분들도 가족분들에게도 이렇게 선물을 주고 싶고 그런데 일단 팔아야 되겠죠. 엄대리 성격으로 봤을 때는 그런 선물도 중요하지만 나를 위한 선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다 내가 잘해서 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위해서 또 선물도 잘 챙기셔야겠죠. 본인을 위한 선물 어떤 거 좋아하세요? 그냥 남에게 베푸는 것만으로 그것이 본인의 선물이다.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방송에서 욕해도 되나요? 알아서 좀 처리를 해주시는 걸로. 평소에 이미지와는 전혀 말도 안 되는 무슨 뭐 장막이 쳐져 있는 그런 누군지 했습니다. 누군가 얘기를 하는지 생각을 했는데 그냥 평소와 똑같이 행동을 하세요. 그래야 어떤 가식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방송의 또 하나의 면목이 아니겠습니까? 또 의도치 않은 그런 돈이 또 생겼을 때는 저축을 해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금리 시대지만 그러니까 저축을 하는 것도 한다는 좋다. 게 뭐 은행에 예금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뭐 혹시 모를 미래에 대비해서 이제 사람에게 저축하시는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평소에 좀 소홀히 했던 사람들한테 좀 많이 쓰는 것도 사주고 그러면서 저축을 해놨다가 나중에 힘들어지면은 옛날에 사줬잖냐 와봐라. 그래서 이제 또 다시 뺏겨먹고. 그럼 고금리가 가능하겠네요. 부장님이 주로 쓰시는 수법인데요. 어쨌든 상당히 기분 좋은 한 주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뭐 이제 저희 증권사에 근무하는 분들은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직원주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상당히 기분은 이렇게 막 들떠 있는 상태고 이런데 언제 파실 겁니까?
그건 그때를 일단 노려서 이제 좀 선물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엄대리가 팔 때쯤 더 살려고. 네. 네. 그래도 타이밍까지 가르쳐드리진 않겠습니다. 부장님께. 그래서 네. 타이밍까지는. 이게 이제 대충 정리하고 갑자기 은행으로 가는 때가 이제 판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뭐 항상 보고 계시니까 또 타이밍을 몰래 갈 거고요. GPS를 달겠습니다. 병원 간다고 하시고서는 이제 은행으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갑자기 어쩐지 안 아까 가던 낮에도 같이 점심을 안 먹더라고요. 네. 혹시 벌써 혹시 안 먹어도 배가 불러서 그런 이유였군요. 점심을 안 먹게 되더라고요. 네. 네. 이런 그렇구나. 좋은 효과도 있고요. 네. 근데 별로 변한 건 없으시네요. 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배가 고파요. 네, 벌써 저녁 시간이 다 돼서 특히 또 방송될 때는 또 밤 시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좀 배가 고프고 좀 출출하실 타이밍일 것 같은데요. 이게 녹화가 네. 밤에 방송이 됩니까? 네, 밤이 본 방송입니다. 아, 안 그렇군요. 보셨군요, 본방. 본방 사수 안 하시는군요. 보통 이제 해야죠. 피디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는데요. 하는데 이게 집중을 안 하다 보니까 언제 하는지 죄송합니다. 집중을 안 하신다. 죄송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다시 보기 혹시나 저 말고 뭐 네. 앵커님이 잘 나오셨나 이렇게 해서 좀 체크하고 오늘은 저 화장이 체크하셨어요. 최근에는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못했고요. 화장이 좀 덜 먹으셨네. 아니면 좀 저 아이라인이 조금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이런 것들도 체크하면서 오늘 또 컨셉이 그래도 봄인데 좀 약간 좀 색깔이 좀 칙칙하다 뭐 이런 것들 다. 지금 오늘 평가 바로 하시네요. 네. 칙칙하다. 직설적으로 이렇게 상처를 주시네요. 네, 저는 이렇게 상처가 시작되는 주말인데 우리 투자자분들 그리고 또 증권사에 계신 분들은 두둑한 주말이 시작됐다고 하셨잖아요. 이 두둑한 주말 혹시 뭐 특별한 계획 두 분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이번 주는 뭐 이제 벚꽃 특히 뭐 여기 중부지방 서울 경기지방 같은 경우는 남쪽은 이제 좀 만개는 지났죠. 그렇죠. 예, 예. 지난주에 가신다고 예. 하시더니 지난주에 사실 날씨가 안 좋았잖아요. 네, 또 비가 주말에, 왔죠. 주말에 또 일도 있고 해서 못 움직였는데 이번 주는 날씨가 너무 좋고 그래서 집안에만 있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있으면은 좀 이렇게 가족분들에게 욕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부장님도 이제 그 자녀분들이 되게 많으니까 네, 예. 많으시고 이렇게 그렇죠. 막 보채지 않을까? 아빠 우리 어디 안 가? 막 이런 식으로 많이 보채지 않을까? 근데 피곤하시겠어요? 얘긴데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애들하고 이제 가는 계획이 있지만은 엄대리 같은 경우는 이세를 만들 계획. 그런 것도 좀. 왜 입을 가리시는 거죠? 아니 너무 이제 또 조금만 더 진행이 되면은 19금 방송이 될까봐 거기서 좀 약간 좀 멈칫했습니다. 스스로 멈추셔서 지금 네, 전체 이용가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좀 엄대리가 빨리 좀 이렇게 좀 돼야 이제 어느 정도 좀 계획이 돼야지 벚꽃 막 필 때 보면 이제 사람이 좀 로맨틱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엄대리의 지금 스타일로 봐서는 가족끼리 왜 이래? 이럴 것 같아가지고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럴 것 같아가지고 그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좀 뭔가 좀 인생의 또 다른 즐거움도 느낄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녀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많이 낳는 거 추천하시나요? 우리 엄대리님께? 엄대리의 유전자가 퍼진다. 좀 제3자적인 입장에서 좋은 방향입니다. 좋은 네. 방향이고 저렇게 훌륭한 젊은이, 훌륭한 외모 뭐 이렇게 좋습니다. 좋고 그래서 그래도 결혼을 했으면은 그래도 아이랑 같이 이렇게 또 오손도손하고 또 뭐 캠핑도 가고 놀러도 가고 애들이 또 이제 그런 재미도 있어야 그게 또 삶의 재미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좀 그런 쪽에서 좀 많이 늦었다는 게 지금 벌써 나이가 조금 있으면 이제 40을 바라볼 나이에 그렇게 됐다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은 아마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워낙 또 재력도 좀 풍부하시고 외모도 되시고 그런데 맞죠? 더 할까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K 본부, K 방송에 그 땡땡땡이 돌아왔다. 그쵸. 그런 프로가 있잖아요. 슈퍼맨이 돌아왔다. 네. 그 추성훈 선수의 추사랑의 자녀, 자녀인 추사랑 양과 그리고 저기 송일국 씨죠? 송일국 씨의 그 삼둥이. 네, 삼둥이. 보고 있으면 너무 그런 마음은 있어요. 되게 낳고 귀엽다. 싶다. 너무 사랑스럽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 의도가 최근에 좀 저출산 그런 추세가 그렇죠. 이어지면서 그렇죠, 맞아요. 약간 그런 걸 좀 자극하기 위해서 만들 그 수도 비판하시는 있었겠다. 겁니까? 뭐 그런 생각을 의도를 했고요. 비판하시는 근데 사실 조금 걱정되는 거는
그렇게 추사랑 그런 양과 그리고 또 우리 그 대한민국 만세 민국이처럼 네. 이렇게 자기 자녀가 낳았을 때 그 정도로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럴까요? 네, 조금 특별한. 자기 아이면 다 예쁘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마음은 있겠죠. 하지만 약간 변태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되더라고요. 아, 저런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이렇게 TV에 나오게 해서 조금 환상을 심어주는 건 아닐까. 그렇죠. 항상 좋은 건 또 아닐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현실적으로는 아이들이 미울 때는 이게 악마처럼 보일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그럴 세네 때는 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를 한번 네. 봐서 부장님 균형을 항상 맞추시는 이렇게 것도. 해주시더라고요. 아, 항상 그 정과 사랑으로 듬뿍 주면서 대항하게 되면은 절대 그런 일이 없고요. 네. 정과 사랑으로. 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네. 얘기인데 이제 그런 분들이 아우 너무 귀엽다,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다 그런데 거울을 보면 아우 내가 더 귀여워. 그러다 보니까 애기가 별로. 네. 그만하겠습니다. 네, 그만하겠고요. 근데 이제 그건 한쪽으로 너무 약간 좀 쏠린 생각입니다. 왜냐면 일단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를 갖는 거에 대한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쵸, 보통 두려울 여기 수 지금 있죠. 뭐 3포 세대, 5포 세대 막 나오기 네. 시작하면서 결혼까지는 그래도 성공을 했는데 아이들 낳기가 이제 무서운 거. 예, 특히 또 보통 한 명 키워서 대학까지 보내는데 거의 뭐 3억, 5억 이렇게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용과 특히 한 둘이 그냥 행복하게 잘 살면은 그것도 하나의 삶의 가치가 또 다른 부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근데, 분들도 계시죠, 많이.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제 항상 보면은 이제 그 국가 경쟁력이라고 그러죠. 예. 네. 국가 경쟁력이 젊은 인구가 많이 부족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타격은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저래도 보탬을 하자. 예. 되게 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다 공익적이신 것 같아요. 뭐 엄대리님의 유전자를 사회에 퍼뜨려야 된다.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아이를 낳아야 된다. 야, 그거는 그냥 포장한 부분이고요. 그냥 이렇게 포장한 부분들인데, 예, 말 안 듣습니다. 애들 말 안 듣고, 특히 이제 애기 돼서 이제 그 기저귀 갈 때 보면은 솔직히 욱할 때도 있죠. 아이, 왜 똥을 쌌어? 이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애기가 싸고 싶어서 샀습니까? 예. 싸고 싶어서 샀죠? 아, 그러네요. 아우, 그러네요. 예. 네. 뭐라고 말을 못 하겠네요, 더 이상.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보통 보면은 그래도 뭐, 자기 아기는 그래도 이쁘죠. 그쵸. 이쁘고 그럴 것 뭐 같아요. 무슨 짓을 해서 이쁩니다. 무슨 짓을 해서 이쁜데 그래도 사회에서 또 훌륭한 새싹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또 이제 따끔하게 대할 때도 있어야 되고 그런 어떤 중요한 원칙만 딱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는 좀 편하게 나머지는 뭐 그냥 특히 이제 공부 같은 거 무슨 네. 뭐 보통 보면 초등학생 이제 유치원 때부터 뭐 영어 유치원 다니고 맞아요. 태권도 다니고 미술학원 다니고 그러면 벌써 스케줄 때문에 애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근데 이런 거 절대 반대합니다. 그러면 애가 뭐가 되겠습니까? 무슨 자유롭게 키우시는 자유로워야 주의시죠. 죠. 예, 자유로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 잠자는 아빠한테도 막 기어오르고 네, 아주 자유롭죠. 네. 네, 이제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공부는 뭐 아마 학부모분들께서도 많이 이 방송을 혹시나 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공부는 혼자 하는 겁니다. 공부는 자기가 알아서 필요로 할 때 그때 공부해서 하게 되면은 뭐 시켜서 하는 것보다 그때 더 배가 쑥 됩니다. 그렇죠. 네. 능률이 훨씬 그럴 때가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맞으면서 공부한 검대리 같은 경우는 어떤 효율이 그렇게 안 떨어지다 엄대리님을 보니까 자꾸 비교 대상이 잘 없다 보니까 네. 죄송합니다. 예, 네. 그렇게 되면은 했어요. 네, 사실이죠. 네.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피동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누가 아니 꼭 엄대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 많은 분들이 근데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컸습니다. 네, 그렇기 우리나라가 여태까지는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네, 자꾸 공익방송 쪽으로 가면서 이 EBS 개념까지 지금 네. 뭐 공신 얘기까지 좀 나오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근데 그런 분들이 가장 특히 이제 또 자기 스스로 주체적으로 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근데 이쪽이 너무 좋아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 공부한 사람과 주변에서 뭐 돈을 보통 이제 처발른다고 그러죠. 네. 보통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근데 과외 뭐 이런 그 약간 학원 이런 거에서 뭐 아빠 엄마 월급의 뭐 한 2분의 1까지도 막 투입해서 그런다고 해서 서울대를 간들 그 친구가 과연 정상적인 어떤 그런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해서 꾸준히 사회인으로 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꿈을 키워갈 수 있을까? 그거는 절대 바람직하지가 않죠.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 자녀 교육 시키실 때 저한테 데려오십시오. 네. 데려오시면은 제가 또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엄대리님도 네. 자녀를 낳으시면 부장님께 맡기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뭐 절대 안 맡겨요. 알아서 이렇게 뭐 방목을 하신다는 그런 의미 같아요. 네. 예. 뭐 개인적인 생각도 이렇게 다양하게 뭐 너무 공부만 물론 제가
아이가 아직 없어서 이런 말하는 건 좀 약간 웃기긴 한데 웃깁니다. 죄송합니다.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 저는 저 어렸을 때를 돌이켜 보면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특히 중고등학교 때, 네. 초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초등학교 때는 다양하게 우리가 뭐 미술을 배운다든가 음악을 배운다든가 스포츠 활동을 한다든가 그런 다양한 경험을 그나마 좀 이렇게 배우도록 하는데 중고등학교 때는 거의 완전 입시에 맞아요. 예, 포커스가 맞춰져서 사실 그때도 이제 막 사춘기를 지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인생에서 시기잖아요. 네. 약간 그런 후회가 많이 되더라고요. 중고등학교 때 물론 공부 잘하진 않았지만 앉아서 이제 공부 잘하기 위해서 공부만 했던 그런 기억들이 예, 그런 게 조금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리고 다양한 영상을 접하셨죠. 오늘 자꾸 10분 방송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부장님. 아니다, 그건 아니고 그냥 나이 제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닐까 모르겠가 되네요. 갑자기 바뀌지 네. 않도록. 일단 19 이거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좀 자유롭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앵커님께서는 전공이 뭐세요? 네, 저는 대학에서 법학 전공했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예. 자, 여기 다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 다 나와. 예? 예.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 네. 법학은 그 원래 원해서 가신 것입니까? 아니면 점수 맞춰서 아유 솔직하게 저는 사실은 가고 싶었어요. 아 법학을요? 네. 근데 오. 가서 조금 몰랐던 부분이 있어서 네. 좀 후회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법학을 가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생각해보니까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네. 법학을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고 싶었던 거 아닐까. 아 그냥 법이라는 게 너무 멋있다. 네, 해보고 싶다. 네, 해보고 싶다. 그냥 법- 뭔지 법이라고. 잘 모르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막상 가서 해보시니까 좀 생각보다 다른 것도 많고 아,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남자들만 있다는 얘기시죠? 칙칙하게. 이건 뭐 좀 대학에 좀 이렇게 풋풋해서 무슨 뭐 보통 이제 나오는 이런 좀 늘씬늘씬한 그쵸. 이런 친구들도 이제 없고. 고시 공부만 다 같이 하고 다- 있죠. 아, 예, 그렇죠. 그래서 또 비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네. 아, 그래도 그게 참 힘든 길이라서 그쵸. 존경합니다. 네. 저희 선배님들. 화이팅! 화이팅! 그럼 고시 네.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본 적 없습니다. 아, 본 적 없으시고요. 법학과 가셨으면 한 번쯤은 그래도 네, 그래서 1학년 때 저는 이미 이 초월하셨군요. 과를 초월하셨어. 방송을 하고 싶다 아. 마음을 다시 먹고 다시 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쉬운 것 같기도 해요. 미리 조금 다양하게 알았으면 그때 편입을 하셨어도 조금 더- 되지 않았을까요? 편입이나 뭐 다른 뭐 예능대학 예능이 아니죠. 예술대학교 쪽으로 뭐 방송 관련 아. 학과 쪽. 네, 이제 이중 전공이나 이런 제도가 네, 있어서 네. 그냥 다른 과 전공 조금씩 듣는 식으로 아, 했는데요. 거기- 그래서 사실 법은 잘 모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렇군요. 예. 거기 멋진 분들이 많이 쓴 그 과로. 네.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교육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우리 전문가님들의 전공도 한번 밝혀볼까요? 아, 예. 엄대리 전공은 네. 여자 연예고요. 네. 아,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함부로 드리면 안 되는데 네, 사실이고요. 저는 주식을 전공했고요. 보통 이제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경제학과나 경영학과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떠세요? 사실 실제로 저도 많으신가요? 뭐 경영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네. 예, 이쪽 아무래도 금융 쪽이나 뭐 증권업계 쪽은 뭐 경영이나 경제학과 네. 나온 분들이 사실 많이 있죠. 네. 근데 뭐 저도 그 앵커님이랑 그 약간 비슷한 경우인데 네. 사실 뭐 경영학과에 대해서 뭐 고등학교 때 이제 진로를 선택하면서 뭐 경영학과가 그건 간접 광고고요. 네. 이따 좀 한번 분석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깊게 생각해 보진 못했죠. 네. 내가 무슨 경영을 하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지. 근데 사실은 전혀 그런 쪽은 아니잖아요. 전체적 뭐 경제 전체적인 뭐 부분이나 뭐 회계적인 부분, 마케팅 이런 종합적으로 포괄해서 사실 뭐 이렇게 뭐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 이런 말이 좀 통하는 과거든요. 그래서 가서 뭐 후회를 했다기보다는 방향을 찾는 게 내가 뭘 해야 될까? 대학교 가서도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여자친구가 없었군요. 네. 이런 고민을 계속 졸업할 때까지 하게 되는. 그러니까 명확한 사실 꿈이 없었던 거죠. 네. 그런. 우리 이제,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뭐 이렇게 좀 지나간 이런 후회스러운 일들을 얘기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무거워지는데요. 부장님은 무슨 과를 나오셨죠? 아 저는 조리학과, 가정의학과 뭐 야, 농담이고 저도 비슷한 상경 계열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네. 제가 꼭 반드시 여기서 만약에 도시락 싸서 말려드리고 싶은 얘기는 네. 그러니까 경제학과나 경영학과나 뭐 이런 쪽 가셔가지고 어떤 뭐 회사 생활을 하게 되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 생각은 반드시 버리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특히 이제 주식시장 만약에 저희 회사에 입사하신다 그럼 제가 반대할 네. 겁니다. 경영학과 후배는 싫다 네. 선언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차라리 주식을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주식과 관련돼서 연구하고 기업을 연구하고 이렇게 볼 때는 오히려 어떤 이공계 쪽에 있는 부분들이 더 좀 이제 한층 이해를 할 수가 있고 한층 더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이해할 수. 보통 보게 되면 경제 관련된 쪽은 이제 재무제표를 보아서 이 회사에 대한 성적표를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것보다 숫자를, 네. 예, 주식은 항상 미래 가치를 반영합니다. 재무제표에 안 나오는 부분들 네. 그걸 반영한다 보면은 일단 어떤 이런 이공계를 통해서 나와서 이 기술이 저희가 보통 뭐 화학기호나 뭐 어떤 물리 얘기들 이렇게 쭉 나오면서 이 회사에 대한 바이오 쪽 얘기들 나왔을 때 한참 거기서 IR을 떠들고 있으면은 경영경제학과 나온 사람들 다 여기서 IR에서 자고 있습니다. 졸고 있고. 이해가 잘 안 되죠. 저 언제 끝나나 이러고 있고. 그래서 주가 얼마 간다는 얘기야. 올해 실적이 얼마 좋다는 얘기야.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관련된 쪽이다 그러면 이해가 쏙쏙 되죠. 그쵸. 예, 그러면서 그래서 이게 돈이 되겠다. 이 회사가 잘하고 있겠다 안 있겠나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게 더 주식을 잘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솔직히 재무제표 보고 기업 실적과 이런 거 다 추정해서 하는 거는 솔직히 일주일이면 됩니다. 일주일 만에 배운 엄들이 예, 네. 이것도 다 어떻게 보면 좀 쉽게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다 너무 그거 흐름을 맞춰가기 위해서 경영경제학 걸 나와서 어떤 그 증권회사 가서 나는 또 돈을 많이 벌어보겠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오히려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지금 대학생이신데 취업을 금융길로 가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또 취업 상담 방송까지 됐네요. 네. 국회 방송 취업 방송입니다. 네. 그러신다고 한다면은 지금 오히려 책은 접으시고요. 책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학점만 맞으시면 됩니다. 학점만 빵꾸만 안 나시면 되고요. 오히려 다양한 경험을 해서 오히려 나중에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아니면 조금 더 30대, 40대가 됐을 때 그때 만약에 생각해 봤을 때 못할 수 있을 만한 것들 그걸 지금 하시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됩니다. 앵커님. 네.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부장님께서 혹시 대학 때 네. 나중에 이건 못하겠다 생각하고 해보신 거 있으세요? 연애죠. 지금은 농담이고요. 못하니까요. 그렇죠. 지금 못하니까 충분히 많은 또 이제 거기까지 네. 많은까지 이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저희 집은 이번 주말에 정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보다 다양한 다양한 이것도 이상한데요. 네, 그러니까 뭐가 다양한지는 이제 시청자분들 다 아실 거라고 다양한 믿고요. 서적이죠. 다양한 연예 관련된 서적을 보면서 연애를 글로 배우신 건가요? 그렇죠. 원칙밖에 모릅니다. 네. 네? 왜 그렇게 쳐다보고 계십니까, 엄대리님? 잘 듣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네. 대학교 때 가장 지금 못하는 것 중에 후회가 되는 게 배낭여행을 한 번도 못 갔었어요. 흔히 말하는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배는 나왔는데 배 그거는 약간 라임이 안 나와요. 맞는데요. 그래서 뭐 유럽 배낭여행 사실 많이 가잖아요. 네, 맞아요. 기회가 되면. 그래서 뭐 혹시 안 가본 이런 대학생 분들이 있다면 졸업하기 시기 전에 꼭 배낭여행은 한번 가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건 진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저는 많이 다녀봤고요. 대학교 때부터도 솔직히 자랑은 아니고요. 네. 자랑을 시작하셨네요. 아니, 근데 보통 보게 되면은 아예 제 아버지께서는 네.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학비 말고는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내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대학과 입학과 동시에 내놓은 자식이었죠. 그래서 뭐 편의점 아르바이트부터 뭐 노량진 시장 가게 되면 얼음 나르는 그런 아르바이트부터 뭐 노가다까지 다양한 걸 해서 쌓이면은 바로 또 떠나고 그랬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험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노동시장의 신성한 가치도 알고 있고요. 이거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부터 책도 많이 보시고 아르바이트도 하시고 그러셨다는 거죠? 자랑이네요, 결국은. 네. 그리고 하고 싶었던 거 특히 이제 1학년 때는 어떻게 지나간지 몰라요. 1학년 때 그냥 정신없게. 끌려다니면서 괜히 술만 먹다가 여기저기 골목에서 이러고 있고 또 경험도 하시고요. 그런 경험도 하다 보니까 한 3개월, 6개월 하다 보니까 이게 뭔 짓인가 싶어가지고 그때부터는 내가 진짜 필요로 한 걸 해야겠다 싶어서 바로 그다음부터는 가서 이제 그 음악 동아리 이런 데서 가서 또 밴드도 해보고 그러면서 다양한 좀 못해본 거를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양이 됐죠. 네, 이렇게 훌륭하게 잘하셨습니다. 네? 네? 더 잘할까요? 네. 이렇게 정말 우리 대학생분들 최근엔 더 심한 것 같아요. 점점 더 취업이 힘들다 하면서 1학년 때부터 이제 술도 잘 안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공부하고 스펙을 쌓고 학점 관리를 하고 한다는데 많은 도움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배낭여행을 꼭 가라. 걱정 마십시오. 술은
입사하시게 되면은 엄대리 같은 선배가 잘 사줍니다. 뭐 거의 뭐 예, 끝까지 그냥 네, 집에 안 가고 붙잡혀서 이렇게 아유 네 그러니까 술은 뭐 배운다기보다도 술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정치고 무드죠. 네. 즐기는 정도로. 그렇죠. 예, 그냥 그렇다고 요즘 같은 경우는 아마 입사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선배들이 네. 옛날처럼 이렇게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뭐 거의 한두 시까지 피곤하게 만들 정도까지 그래서 너는 꼭 3차까지 남아야 돼, 4차까지 남아야 되는 선배는 딱 한 명 있습니다. 전국에 한 분 계십니다. 딱 한 분 계십니다. 네, 그 선배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네. 네. 그리고 보통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 술 잘못합니다 그러면 잘 안, 뭐 그래서 처음에 입사했기 때문에 한 잔 정도 이렇게 받는 정도는 모르겠는데 그 뒤로부터 뭐 이제 입사식 한번 해야지 이러면서 뭐 예전처럼 뭐 무슨 뭐 거기다가 막걸리에다가 뭐 막 붓고 그래 네. 고생했거든요. 네. 그래서 초기에 그러셨어요? 당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혹시 대리님은 부장님께 안 당하셨나요? 헉 부장님이 저보다는 술을 조금 못 드세요. 네, 이렇게 많이 받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냥 다행히 제가 그런 건 안 당했죠. 네. 뭘로 당했을까요? 모르게 당하신 게 있으신가 본데 최근에 또 회사에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는 분위기가 아닌 쪽으로 변하고 있나 본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 점점. 회식도 요즘에는 뭐 보다 보면은 이제 뭐 문화공연 회식 뭐 이런 쪽으로도 저희는 아닙니다만 네.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저희 센터장님이 꼭 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네. SK증권 명동센터 센터장님 꼭 네. 보고 계시길 바라면서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잘 지내고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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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런 쪽으로 이게 바꿔가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제 보통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런 문화가 그대로 직장인의 회식 문화는 술 그리고 거기다 음주 가무 이렇게 딱 돼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약간 이제 낮은 직급 분들은 항상 고생을 하죠. 일단 끝날 때쯤이면은 이제 술 이제 취하면 안 되죠. 그래서 네. 취하지 않게 관리 잘하다가 끝날 때쯤이면은 일단 2차 갈 노래방을 또 예약을 해야 되고 예, 노래방을 예약해서 그런 것도 다 신입 그렇죠. 업무가 되는 가물가물한 정신으로 또 노래방 예약해서 거기서 약간 이제 여기 어디 예약했으면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약간 좀 쉬고 있다가 네. 오시면 또 바로 일어나서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서 또 탬버린을 들고 또 온몸으로 불살라야죠. 네. 불살라주고 거기다 또 맥주 나오는 노래방이면 맥주까지 이렇게 또 다 해준 다음에 세팅을 다 예. 하시고 또 그리고 또 거기서 2차에서 끝나고 뭐 여직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2차에서 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가게 시작하게 되면 다 이렇게 보내고 이제 택시 태워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자 저희도 그만 들어가겠다면은 어딜 가? 그러면서 또 하게 되면은 또 3차까지 해서 또 정종 이렇게 해서 그런 선배 딱 한 분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저는 당하는 쪽이고요. 네, 이제 그런 회식 문화가 네. 이제 과거에는 그러니까 저의 입사 때만 해도 그게 되게 다양한 그런 쪽이 미덕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 이제 자기 개발이나 회사 다니면서 네. 자기 개발이나 아니면 회사를 다니면서도 자기 취미 생활 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그것도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원 드리겠습니다. 저희 SK증권은 사장님 저 잘했죠? 네, 이렇게 취업부터 뭐 교육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술 이야기 나오니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렇게 회식 문화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술을 우리나라 분들이 굉장히 좀 좋아하셨었는데 네. 점점 소비량이 줄어들면 좀 타격을 받는 업종들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시청자분께서 하실 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근데 그 한 나라의 문화라는 게 한순간에 네. 이렇게 변하긴 힘들 거예요. 우리나라는 네. 사실 뭐 다른 타 국가에 비해서 주류 소비량이 세계 한 1, 2위를 다투는 나라잖아요. 소주, 네. 뭐 맥주 이런 것들. 그래서 뭐 그런 문화가 쉽게 한순간에 변하기 힘들 텐데 변하기 아마 힘듭니다. 엄대리가 있는 나라는 힘듭니다. 주류 업체 뭐 측면의 입장에서는 한 가지 뭐 좀 우려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저희 주류세 올라가서 담배값 오르는 것처럼 네. 뭐 지금 소주 예를 들어서 한 병에 1,000원 정도 파는 거를 한 3,000원 정도로 올렸다. 이렇게 되면은 매출에는 좀 타격이 크지 않을까. 네, 저는 세금이라는 좀 네. 복병을 생각을 그렇죠. 하고 계시는군요. 사실 우리나라의 그 소주죠. 소주가 아니라 소주라 그러죠. 예. 소주의 가격이 조금 싸다는 얘기는 있어요. 물론 그 만드는 방식이나 원료 자체가 뭐 이렇게 고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가격이 비쌀 수 없는 그런 술인데 뭐 다른 나라 대비해서는 좀 술값이 많이 싼 게 너무 접하기 아니냐. 쉽다. 예, 예, 이런 얘기. 중고등학생도 그래서 뭐 술을 많이 쉽게 그쵸. 접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뭐 담배값을 올린 것처럼 뭐 뭔가는 술값 인상 얘기도 이제 또 구체화되지 않을까 뭐 그런 우려가 되네요. 네. 네. 이렇게 다른 데서 이야기가 아직 나온 건 아니지만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네, 뭐 술값이, 담배값 네. 올랐으니 이제 술값 차례가 아닐까 네. 이런 우려 굉장히 좀 선제적으로 네, 하고 뭐 계십니다. 그런 우려들이 이제 뭐그 주류
업계에서는 좀 네. 네, 우려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네. 그럼 술값 인상 어떻게 찬성하세요? 찬성하면 안 되죠. 술값 찬성합니다 이러면 저 여기 다음부터 이제 게시판도 난리 나고요. 저 못 네. 나옵니다. 근데 술값,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담배보다는 좀 인상을 하기가 좀 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이 좀 적지 않을까. 한다고 하더라도 담배처럼 이제 강한. 근데 담배 같은 경우는 일단 물론 저희도 뭐 술을 마셨을 때 건강에 안 좋고 주폭에 대한 어떤 또 안 좋은 측면들이 많이 부각되기 때문에 그걸 관련돼서 얘기를 나올 수가 있어도 그래도 지금 술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국 사회는 약간 좀 용인이 되는 분위기. 그런 아직은,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항이 담배 때보다는 오히려 좀 술은 더 거세지 않을까 생각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술이란 자체가 약간 음식과 연결되어 있는 음식의 한 문화 쪽으로 좀 바뀌는 상황인데 외국과는 좀 다르죠. 외국은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식당에 가가지고 술을 시켜서 바로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반면에 외국 같은 경우는 물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레스토랑에 대한 개념이 어떤 만약에 가서 그 와인을 시킨다, 와인을 마신다라는 거는 이게 술이 아니라 음료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독일 같은 데서는 맥주를 마신다 이건 또 음료죠. 음료 쪽에 그래서 오히려 가깝죠. 또 취할 때까지 마시진 그렇지가 않는다고 않죠. 하던데요. 네. 네. 근데 저희는 약간 그 음식에 대한 자체 문화가 특히 이제 밥이 있고 국이 있고 약간 전골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네. 소주를 이것도 아주 힘든데요. 예, 또 이게 마시다가 이게 또 벌써 이제 좀 침이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네. 네 그렇게 되면 국물과 함께 당연히 이게 소주가 넘어가는 못 넘기를 위해서 이게 안주가 돼버리는 거죠 식사가. 네. 그런 쪽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어떻게 보면 식사 자리인데 이게 보통 이제 비즈니스 관계에서도 언제 저녁에 한번 식사 한번 합시다. 이 얘기가 밥만 먹자는 얘기가 아니지 되는 걸로 않습니까? 예. 당연하게 그렇게 그렇죠. 되는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문화가 된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이거 자체에서 만약에 소주나 아니면 주세를 올렸다고 했을 때 이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 반향은 좀 클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제 뭐 젊은 층들이 술을 안 마시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주류 회사 같은 경우는 또 아이디어를 바꿀 겁니다. 어떤 식으로냐면은 오히려 도수를 더 내리는 거죠. 네. 소주 도수를 이제 지금 17도까지 내려왔나요? 네. 네. 16.5도? 네. 네. 저는 34도입니다. 37.5도인가요? 온도가? 근데 중요한 거는 아마 그래서 뭐 맥주와 소주의 중간 단계의 어떤 도수까지도 내려오면서 약간 취하지는 않는데 분위기는 맞출 수 있는 그런 술 이런 쪽으로까지 끌어내려서 점점 외국이랑 비슷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음료처럼 덜 그게 취하는. 좋죠. 근데 네. 보통 보면은 이제 영화나 이런 데 보시게 되면은 보통 이제 외국에서 바라고 그러죠. 본격적으로 네. 술 마시는 장소. 근데 저희는 호프집입니다. 근데 예, 주점 호프집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 네. 그런 자리에서도 보게 되면 어떤 이제 그 칸막 어떤 손님과 주인의 칸막이가 있는 관계에서 거기서 이제 술을 건네고 받고 하는 그런 사이가 돼 있죠. 네. 근데 저희는 약간 이제 그래서 주인과 손님이 만약에 뭐 얘기가 나온다, 뭐 무슨 친한데 뭐 안 좋은 일 있어? 뭐 그러면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시작하는 어떤 사교 공간의 모임이죠. 근데 우리나라 호프집이나 주점은 그게 아니죠. 약간 술이 목적인. 그렇죠. 그리고 손님과 주인은 주종의 관계입니다. 아. 네. 여기 빨리 가져오세요. 이렇게 되면 네 하고 달려가는 많은 어떤 문제점이 좀 녹아 있는 그렇죠. 공간이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약간 어떤 들어가서도 약간 문화 자체가 약간 자기가 좀 우월하다는 느낌을 좀 받으면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문화 자체가 약간씩 좀 외국과 다르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무슨 문화 분석까지 가고 인문학 있습니다. 인문학을 위한 SS 조건 방송에 오늘도 인문학 이런 네. 코너였습니다. 네, 그만하겠습니다. 네, 지쳤습니다. 저도. 좋은 이야기 하고 계셨는데요. 네, 또 들을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 앵커님이 또 결방하시면 네, 그때 또 저 없을 때 할 얘기가 있으신가 봐요. 엄대리님이 솔직히 얘기하실 겁니다. 예전에 앵커님은 말이에요 하면서 또 얘기를 다 하실 겁니다. 네. 좀 이간질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술 얘기를 하다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 얘기 오늘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런 상황들 뭐 지난주에도 항상 또 같은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계속 올랐는데 더 오를 수 있을까? 근데 이제는 시장 분위기가 좀 믿는 쪽으로 움직인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위쪽으로 이제 네. 말씀하신 거죠? 갑자기 시장 얘기를 하려니까 지금 좀 술 얘기하다가 너무 갑자기 알딸딸합니다 들어갔어요. 지금. 오늘 주식시장이 종료되고 기사가 방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그런 쪽이었습니다. 다 이제 3시 넘어가고서 그날 시황을 정리하고 이제 경제신문 이런 데서 이제 속보로 막 나오거든요. 네.
이제 3년 8개월 전 고점을 뚫어줬습니다. 코스피가. 예. 이제 6월까지 뭐 대세 상승장이 이어진다. 뭐 이런 얘기랑 뭐 불타오르는 유동성 장세에 대한 그런 막 이제 긍정적인 전망들이 헤드라인을 장식했는데 사실 뭐 이런 그야말로 유동성 장세죠. 예. 우리나라의 그 저금리 상황에서 이제 개인의 뭉칫돈마저 증시에 적극적으로 유입되고 외국계 자금도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사실 뭐 증시를 지금 상황에서 뭐 여기 이제 좀 고점 우려가 된다. 많이 올랐다. 뭐 이런 우려감보다는 조금 더 오를 수 있다고 보는 게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예. 이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럼 지금 주식 사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사야 되냐? 요거는 조금 사실 정리를 해봐야 될 문제인데 일단은 업종별로 좀 이게 많이 오른 업종이나 종목들은 이제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거고요. 네, 최근에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상당히 지금 특히나 이제 화장품주들, 네, 그리고 바이오주들도 그 기세가 아직 꺾이지가 않았어요. 네. 예, 그런 종목들은 근데 그런 많이 오른 뭐 화장품이나 바이오 중에서도 선별적으로 먼저 이렇게 좀 꺾이고 있는 그런 회사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 징후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업종들은 조금 신규 매수는 자제를 하는 게 좀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팔아야 됩니까? 아니 팔아라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신규로 이제 사실 말을 잘 들으세요. 신규로 매수로 접근 이제 뭉칫돈을 들고 와서 막 주식을 사고 싶으실 거예요. 막 남들은 지금 뭐 30% 먹었다네, 뭐 50% 수익이 나네 이런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다들 이제 주식 계좌 개설하고 빨리 이제 주식을 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되게 많으세요. 네, 좀 조심을 해야 될 타이밍이고요. 네, 그런 많이 오른 것들 선별적으로 이제 골라내서 이제 좀 신규 매수를 할까 말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해야 될 거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코스피 쪽에서는 그동안의 낙폭이 좀 있었던 단기적인 낙폭도 포함해서 뭐 그런 예를 들면 최근에 뭐 이제 뭐 인터넷 쪽은 뭐 네이버 같은 업체들 예를 들어서요. 네. 추천입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네, 이런 단기 낙폭이 있는 뭐 네이버 같은 뭐 그런 단기 낙폭 과대주에 뭐 좀 다시 투자를 하는 뭐 최근에는 또 이제 자동차 쪽이 좀 많이 빠졌었다가 예, 현대글로 뭐 모비스나 현대차도 오늘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런 뭐 이제 업종들을 좀 골라내서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런 판단이 되네요. 네. 사실 뭐 박스권일 때나 대세 상승장이 예측되는 지금 같은 상황이나 뭐 좋은 종목 골라야 하는 거는 언제든지 변하지 않는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최근에 이제 시장을 보고 있으면 장중에 이제 그 종목들을 분석을 해보면 이게 차별화 장세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요. 지수는 코스피도 지금 3년 8개월 고점을 뚫어줬고 코스닥도 계속 최근에 조정을 안 받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이렇게 나눠보면 한 절반 정도 조금 넘게 올라가고 나머지 절반은 하락을 하고 코스피, 코스닥 두 시장에서 동시에 이런 흐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 장세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모르는 게 아니고 그렇죠. 종목을 잘못 골라서 투자를 하게 되면 뭐 부장님처럼 네, 농담이고요. 네, 농담이고요. 네. 이렇게 잘못하게 되면 사실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도 부장님처럼 수익을 많이 내야 되는데 이렇게 못 내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아니고요. 되게 찍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차별화 장세가 이제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뭉칫돈을 들고 와서 지금 뭐 주식을 해도 사실은 뭐 더 올라간다는 뭐 그런 전제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종목을 분석해서 괜찮은 종목을 골라내는 게 중요하다고 그게 생각이 뭡니까? 드네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네이버요? 코스피는 단기 낙폭이 좀 보이는 자동차 업종을 사라는 얘기십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조금 사도 괜찮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매수하고 다음 주에 결과를 물론 알려드리겠습니다. 단기적인 매매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어떤 종목인지 지금 막 말씀해 주셔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계속해서 자사주 이야기 하셨잖아요. 증권주가 많이 올랐다. 이 증권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고 싶어요. 특히 SK증권이 좀 많이 올랐다고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증권주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질문이죠?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제일 좀 난감합니다. 난감한 상황인데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과거에 어쨌고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요. 유동성 장세 그리고 증권주 그리고 어떤 뭐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의 가장 대표적인 대표 주자가 나와서 그게 막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끝까지 가십시오. 끝을 봐야 됩니다. 예, 끝을 보자. 네, 끝을 봐야 얼마 전에 나온 영화 제목이 생각나네요. 그게 끝을 끝까지 간다. 그렇군요. 형님 좀 영화 좀 보세요. 이게 끝을 보자. 너무 주식만 보다 보니까 영화는 네. 네, 이제 어벤져스나 봐야죠 이번에. 네. 근데 이런 이제 금융 장세, 어떤 유동성 장세가 계속 불어일으면서 움직이 날 때는 이 정도쯤에 많이 올랐지 않았을까라고 팔았을 때 여기서 만약에 팔았다. 근데 잠깐 조정받다가 또 간다 그러면 못 삽니다. 왜냐면 더 올랐기 때문에 따라 살 수가 되죠. 없습니다. 네. 예. 이럴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지켜보다가 끝까지 가서 이제 보통 보면 고점에 대한 징후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이 고점이란 징후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보통 추세대로 계속 가면서 계속 오르다가 고점에서 약간 좀 흔들리죠. 네. 왜냐면 차익 매물이 있기 때문에. 그럼 네. 그걸 봐다가 한 번 더 강하게 움직이는 변화가 나옵니다. 그러면 약간 장중에 상한가 그 다음날 10% 이상 뭐 이런 식으로 갔었을 때 대한 이런 변화가 났을 때 거기가 고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게 지금 또 시장이 과열이고 어떤 증권주가 고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만약에 갖고 계셔서 수익 많이 하는데 지금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오늘도 상당한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질문 네. 많이 하시는군요. 네, 그럴 때는 네. 일단 부담스러우시면은 한 반만 파시고요. 반은 끝까지 가십시오. 이런 쪽으로 많이 대답을 드렸는데 이럴 때 가장 좋은 거는 끝까지 다 지켜보고 거기서 고점에서 확인돼서 밀려내리는 거 보고 거기서 정리하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네. 조금 밀리더라도 일단 끝까지 본 후에 단기 추세 같은 네. 경우 보통 결정하는 게 5일선이나 아니면 네. 어떤 뭐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 다 보시면서 생각을 하실 텐데 대부분이 종가상으로 5일선을 뭐 깨느냐 안 깨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도 많이 단기 추세를 파악을 하실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부터 그때 보면 약간 흔들리는데 바로바로 매수세 들어오면서 또 올려놓고 하는 경향들이 나오죠. 그러면 그거는 본격적인 하락이 아니라 어떤 거기서 이제 약간 단기 손바뀜이 나온 뒤에 오히려 한 번 더 강해진다 그러면 특히 이제 뭐 지수가 뭐 2100선 안착해서 뭐 더 간다 그렇게 되면 한 번 더 랠리를 펴가겠죠. 그런 관점 쪽으로 보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너무 증권주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요. 일단 지금 또 많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유 있게 그 번 거 가지고 좀 지켜보십시오. 뭐 한 40%까지 먹었는데 40%에서 팔고 그냥 나올 걸 하는 것보다 40%에서 여기서 조금 한 30%대까지 왔다가 다시 50%대 이상 가게 되면 그것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미 많이 올라서 또 팔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현금화를 시켜야 돼, 돈이니까. 그런 여기 욕구가 지금 생기는 앉아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죠. 네. 그런 8, 90분 욕구가 생기죠. 주가가 네. 오르게 되면. 근데 뭐 부장님이 말씀하신 끝까지 간다는 그런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게 배가 아픈 경우가 주식을 하면서 네. 많이들 그런 경험을 하실 건데 뭐 손해를 좀 봤을 때보다 같이 주식을 샀는데 나는 먼저 10%에서 팔았는데. 먹고 나왔는데 네. 주식이 더 올라서 한 20, 30% 뭐 넘게 막 수익이 났을 때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을 때 그게 사실 더 배가 아프거든요. 네. 배가 아프신가요? 아니 저는 아직 안 팔았어요. 네, 증권주는 뭐 그래서 증권주 말씀하셨는데 네. 뭐 신규 매수에 진입에 관한 타이밍은 사실 좀 굉장히 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힘든데 뭐 부장님의 그런 끝까지 간다 그런 의미에서는 또 사도 되지 않을까? 그런가요? 제가 묻는 겁니까? 질문입니까? 예. 묻고 싶었어요 혹시. 예. 지금 증권주 신규로 사신다고 한다면 사셔도 됨. 네. 아니요, 지금 신규는 전 반대합니다. 신규로 차라리 증권주를 무리해서 신규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약간 이제 사람의 성향이 나타나는 거죠. 네. 예. 나는 이 정도의 위험도 감수할 수 있겠다. 그럼 사십시오. 사셔도 됩니다. 근데 고점에서 약간 어느 정도 좀 뭐 5% 10%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버틸 수 있고 네. 고점에 물려도 다시 한번 탄력 보면서 계속 누릴 수 있겠다. 그러면 사셔도 됩니다. 여유 자금도 있으시고. 네, 그럼 사셔도 되는데 그리고 오히려 밀릴 때마다 약간 닭가 관리하면서 사시겠다 그러면 사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증권주보다 더 주옥 같은 종목들이 더 많기 때문에 차라리 그 종목을 사지 안 그렇습니까? 엄대리님 보유한 종목 같은 종목들. 네. 그렇죠. 네. 두 달 만에 횡보하다가 네. 갑자기 올라온 이런 종목들. 네. 그런 것들을 고르는 게 사실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께는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전문가님들의 능력이실 텐데 네. 혹시 저는 그런 생각을 최근에 많이 했어요. 뭐 내가 지금 뭐 좋아하는 음식, 잘 쓰는 물건 이런 거를 주식을 사면 굉장히 쉬운 방법이잖아요. 우리 아주 시청자분들도 방법이요. 하실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게 내가 객관적인 건지 아닌지 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음. 이런 건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까요?
혹시 구체적으로 최근에 좀 관심이 있으셨던 그런 뭐 제품이나 뭐 이런 건 없으세요? 구체적으로 네. 저는 잘 못 먹어봤는데 네. 허니버터칩이 그렇게 인기가 많았잖아요. 아, 네네. 그런데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네. 또 뭐 품귀 현상이라 그래서 또 네. 적어서 네, 그렇죠. 혜태 제거하는 돈을 벌었을까 과연 네. 좀 궁금했거든요. 저도 궁금해요. 이게 허니 H 그냥 네, 허니 버터칩이요. 얘기하세요. 죄송합니다.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네, 다른 제가분들 죄송합니다. 네. 한 번도 슈퍼에서 못 봤어요. 저는 그쵸. 마켓에서 한 번도 못 봐서. 그리고 사실 몇 달 전에 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잖아요. 그 내부 직원이 그런 그 유통 과정에 그런 비리도 있었고요. 예,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 뭐 유통 과정에서 중간에서 뭐 자기가 좀 약간 좀 그 직원 이익을 개인의 또 비리가 챙기기 있었던 위해서 뭐, 예, 뭐 그런 일도 있었고요. 조금 약간 좀 비유가 상하더라고요. 이게 벌써 과자가 나온 지 무슨 뭐 그쵸, 거의 금발은 한 과자도 아니고 네. 꿀맛 같습니다. 발랐을 뿐인데. 살짝 솔직히 기분은 별로 안 좋았어요. 네. 과연 그 정도 우리가 매달릴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그래서 누가 이것도 어렵게 구해와서 아는 분이 네. 그 먹어봤는데 물론 뭐 조금 특별한 맛을 주긴 하지만 과연 이 정도로 소비자들이 여기에 목말라야 하나 그 정도의 제품인가 그런 의문은 솔직히 전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건 약간 SNL 통한 SNL 죄송합니다. 네. 요즘에 제가 많이 나옵니다. 토요일에 너무 즐겨서 예, 보고 그런 거 있어서요. 좋아하시는군요. 그러니까. SNS를 통한 너무 죄송합니다, PD님. 그런 홍보 효과도 좀 있었고요. 예, 최근엔 그래서 어쩌다 이 허니버터 얘기가 나왔죠? 정말 예, 실제 많은 예. 돈을 벌었을까? 그래서 사실 뭐 유통이 돼서 실질적으로 그거를 우리가 판매가 되고 이런 걸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네. 그걸 눈으로 확인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사실 입으로 모르겠어요. 하면 되죠, 입으로 먹으면서. 그렇죠. 먹으면서 별로더라고요. 최근에 뭐 그런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요. 예, 저희 이제 갤럭시 S 네. 6죠. 네. 예. 사고 싶으신가요? 개인적으로는 아직 루프가- 생각은 안 해봤는데 네. 거기 이제 스마트폰 관련한 네. 액세서리들 있잖아요. 아. 가장 많은 게 휴대폰 케이스. 네. 예, 거기 관련된 업체를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 S 기업. 네. 네. 슈피겐 코리아입니다. 예. 항상 이니셜을 먼저 말씀해 네. 주시는데요. 혹시나 해서 보안을 위해서 이제 이니셜로 말씀드렸는데 슈핑 코리아라는 회사가 2달 정도 좀 횡보하다가 그 종목이군요. 예, 오늘 이제 상승을 했는데 네. 아직 성장성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유럽 쪽의 오프라인 마켓이 이제 매출 성장성이 부각이 되면서 이제 글로벌 마켓에서 좀 점유율을 계속 높여가지 않을까. 그런 휴대폰 케이스 부분에서 추천 줍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뭐 관심을 예. 사심 있는 방송인데요.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뭐 홍보를 해야 되니까요. 가지고 있다고 네. 솔직히 밝혀주셨으니까. 금감원에 신고하면은 네, 그래서 제 주변에는요, 이제 핸드폰 케이스를 이제 휴대폰을 보호하는 원래 용도가 아니라 여러 개를 두고 네. 요일별로, 기분별로 바꿔서 끼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상한 훌륭하신 분들이 계셔서 네, 저런 제조업체들이 휴대폰 케이스 만드는 그런 업체들이 근데 그 주가가 회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중국이나 다른 회사들이 이제 저가품이 막 들어올 텐데 그에 따른 공세 때문에 마진을 지금까지 못 지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 중국 시장이 제일 문제인데 네. 그 거기 대표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 홍보 드리는 건 아니고 IR 담당자는 아닙니다. 거기서 네, 그 아무래도 중국의 그 짝퉁 시장이 네. 네, 중국 분들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사실 맞는 얘기잖아요. 중국의 짝퉁 시장은 못 워낙 알아듣습니다 한국어를. 네. 짝퉁 시장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우려감이 사실 많이 있으시겠죠. 저희보다는 그 이제 직접 경영을 하시는 사장님이 있으실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뭐 마련하고 있다. 뭐 구체적으로는 사실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중국 시장은 사실 아무래도 선진국 시장보다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돌파해 나가는데 그런 짝퉁 시장에 대한 대응을 그래서 좀 뭔가 좀 대비책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한국에 네.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근데 독일 브랜드 아니었어요? 슈피겐 네. 이름이 좀 독일, 그런 네. 느낌이 나네요. 이게 좀 애국심이 없는 이런 느낌이 송장해가지고 독일 회사로 알고 있고 있는데. 그래서 뭐 제가 오늘 IR 담당자로 나온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보유 종목에 대한 상당한 애착을 좀 많이 보여주시고 있어서 근데 고생하셨습니다. 화이팅!
네, 이렇게 그냥 주변에서 쓰는 물건들을 한 번쯤 어느 회사인가 살펴보는 거 되게 좋은 투자 습관일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뭐 추천해 주시고 싶은 뭐 투자 습관 같은 거 있을까요? 좀 쉽게 할 수 있는 걸로. 습관이요? 네. 지금까지 전문가들의 수다부터 다른 코너죠. 예, 주식회사 여행가자 이런 네. 코너를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그러니까 또 뭐 기회가 돼서 자 오늘의 투자 습관 하나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 드리는 그런 홈쇼핑 같은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거는 좀 지양하고요. 예. 기회 될 때마다 하나씩 이제 언급을 좀 드리는데 아까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어떤 상승 유동성 장세인데 증권주가 올라탔다. 근데 이거 언제 팔아야 되나요? 끝까지 가십시오. 뭐 이런 것들. 이것도 하나의 투자 습관 아니면 투자의 팁 이런 거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근데 또 하나의 반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 아까 엄 대리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은 이만큼 올랐습니다. 어떤 뭐 기업 가치나 이런 것들 비해서 보통 솔직히 지금 최근에 중국 시장이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올해 초에 한번 사볼 만한 종목들이 없나라고 봤는데 저는 도저히 손이 못 가는 그런 스타일이라 즉 너무 많이 올랐던 거죠. 그 상태라도. 근데 거기서 지금 또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드는데 그만큼 어떤 중국 기업이나 특히 실적에 대한 흐름들보다 아니면 재무 구조에 대보다 그보다 좀 너무 많이 가치만 인정받고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 때문에 많이 올랐다라는 어떤 이런 부분들. 원래 주가가 한 10,000원 정도가 적정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바람이 불어서 바이오 바람이 불어서 그래서 뭐 한 3만 원까지 가 있다. 그러면 이 갭에 대한 2만 원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죠. 이게 지금 더 갈 것 같처럼 이제 돈이 많다 보니까 시장에 들어가다 보니까 올라가는 종목이 계속 올라간다 싶어서 거기 들어오긴 하는데 그렇다 이게 만약에 차익 매물과 함께 이제 또 꺾여버리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건 또 금방 꺾이거든요. 네. 2만 원에 대한 차익 부분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가치를 비교할 수 있는 어떤 현상들. 그래 즉 이거를 보고라도 앞으로 더 가니까 10%더 먹으려고 이걸 사야 되느냐 이거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쉽게 말씀드리면. 끝까지 가는 건 뭐 원래 증권주 갖고 계셨거나 네네네. 이런 분들이고 뭐 이미 있었을 때는 좀 위험 부담은 좀 피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같은 경우도 일단 부담이 있다는 걸 적어도 아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만큼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많이 올랐던 거를 안고 그래도 거기서 단기 차익이라도 더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누리셔야 되는데 절대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다는 얘기. 특히 이제 코스닥 종목들 쪽에서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속출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여기서는 이제 변동성이 커지죠. 고점에서. 네. 그러다가 거기서 잘못 대응하게 되면 한 2, 3일 만에 손해도 막 20, 30%씩 막 손해 보시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빠질 것 같아서 팔았는데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 또 사죠. 근데 또 빠집니다. 그러면 다시 손절하죠. 이거 두 번만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계좌에 손해폭이 커지는 게 맞죠, 엄대리님? 잘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런, 네. 네, 그런 거는 종고 계시길래.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방지하시고 오히려 이럴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눌림목 모임입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 움직일 때마다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네. 뭐 움직일 때마다 그런 어떤 짧은 가다가 좀 쉴 때 조정권 때 이렇게 잘 사서 다시 탄력받을 때 팔는 어떤 이런 매매가 제일 좋은 장세다. 한쪽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주신 끝까지 가자 이 얘기를 좀 오해하실까봐 네, 많이 네.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 끝까지 가자는 이야기 잘 좀 기억하시고 반대의 경우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문가들의 수다 이렇게 저희 시간을 다 채웠습니다. 전문가들의 수다가 이제 두 번째 4월 둘째 주 오늘 방송인데요. 계속해서 좋은 장세가 이어져서 저희 수다도 굉장히 즐거운 기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좋은 수다 기대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